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 이거는 뭐 수사나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세상에 그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 거기 그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 언론사 단전 단수 특히 그 한글레 신문 있잖아요. 단전 단수 그러게 끊으라고 할 권한 자체가 없잖아요. 아니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그 소방청장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무슨 이게 단전 단수를 요구할 권력이 어디 있어요? 전기를 끊고 물을 끊으라는 건데 그럴 권리가 법에 어디 있냐고. 그러게 그건 아마 그 소방청장도 못할걸요. 자기가 소방청장이 단순한 전기 대주고 물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청장은 이게 왜 끊어요? 저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그 다른 언론사들이 많은데 굳이 뭐 한겨레 신문이나 굳이 여기 단전 단수 해봤자 무슨 실익이 있어요? 수도 전기 하루 끊는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아마 이제 그 실무선에서 뭐 옛날에 그걸 참조해가 어떤 이게 아이디어 올린지 모르겠는데 이걸 실행을 하거나 관심 있게 본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계엄안을 짤 때는 그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종이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메모를 그대로 실행한다거나 또 이렇게 그 메모지를 들고 있었다 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계엄의 여러 내용 중에 한 구조로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여튼 법리적으로도 그런 게 권한이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 됩니까? 단전 단수.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계엄 문건을 들고 있은 화면이 있다 해서 그게 계엄에 종이 들고 있다 해서 다 유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 증거가 뭔지 특히 소방청장이 그런 식으로 했겠습니까? 모르죠. 워낙에 특검이 막 죽을 때 니도 구속된다 이라고 압력을 해가지고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그냥 살짝 허위 자백을 할 수는 있겠는데 그건 말뿐이잖아요. 통화 내역이 녹음된 것도 아니고 그 실제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미수가 없거든요. 실제 이루어진 일도 없어. 단전 단수가. 그러기 그걸 실행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한글레 신문에 하루 전기 끈다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계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왜 하겠느냐고요. 사회적으로. 진짜 터무니없는 완전히 이거야말로 엮어도 너무 엮은 조작 수사입니다. 단전 단수 법리적으로도 이게 안 되고 팩트에도 전혀 안 맞는 이걸 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판사 출신의 행안부 장관을 구속을 청구하고 거기 요즘 여기 뭐 영장 판사들이 제대로 이게 합니까? 완전히 자판기처럼 돼가지고 거기 정재욱 영장단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버린 이거 보면 저는 우리나라 법치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완전히 무너졌다 이래 봅니다. 처음에는 이제 집을 압수해가는데 뭐 명품 가방에 현금이 수십억이 있더라.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가지고 여론에 펌프질 좀 하고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특검이. 조은석 특검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이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얼마나 자기도 판사 출신인데 더군다나 이재명하고 윤선 동기잖아. 17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집에 현금이 수십억 놓았다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도 심각한 문제고요. 근데 단전 단수를 아무 실익도 없는 단전 단수를 왜 하겠느냐고요. 실행이 된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의미가 없잖아요. 계엄에서 단전 단수가. 모든 언론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바로 다음 타자가 한덕수 총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은석 개망난이 특검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다. 이런 또 이야기입니다. 심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참 이게 정치적으로 강단 있게 좀 못한 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때도 이게 단호하게 국무회의 같은 것도 좀 단호하게 그냥 국무회의라는 게 원래 이런 거다. 비상국무회의라는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모여가지고 이게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당당하게 진술하면 될 텐데, 그냥 이게 뭐 실질적인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뭐 없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약간 피하는 식으로 계속 정언하는 바람에 한덕수 총리가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덕수 총리가 구속될 만큼 또 이렇게 범죄를 저질 만큼 이런 잘못한 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내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프레임이고, 거기에 대부분 아마 한덕수 총리나 국무위원들이 뭐 김용현 장관 빼고는 이게 대부분 반대했을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이게 계엄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거든. 그 병력으로는. 그 병력으로 안 돼. 여인영 사령관도 이게 반대했다잖아요. 여인영 사령관도. 그리고 이게 그 계엄이란 게 뭐 몇 달 유지하고 뭐 1년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특히 경제부처는 계엄이 되면 이게 오래 가도 이게 문제인 게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나 이게 경제가 파탄나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이게 잠깐 뭐 하루 이틀 경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선관위 서버 정도 검증하고 경고하고 이게 끝내려고 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시간 만에는 좀 빨리 끝난 면이 있지만 하여튼 대부분 국무위원들은 놀라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찬성한다 한들 그게 또 내란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소신에 따라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건 국무위원회 그 찬반 투표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 국무위원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한덕수 총리도 그 찬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반대했겠죠. 그러게 대통령이 어차피 이게 심의기관이 이거 의결기관이 아니잖아. 그런데 의결 표결할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그냥 심의만 되니까 과반수. 그럼 밀어붙여가지고 계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도 그 당황하고 이제 어떻게 뭐 국무회의 심의를 뭐 이게 했으면 이게 의사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의사록이라는 게 결국은 사전에 만드는 경우도 있죠. 사전에는 못 만들고 사후에 직후에 만드는데 시점에 제한 없고 대부분 회의를 끝나야 의사록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서 같은 거는 사전에 그 결재를 올려가지고 부서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엄 선포령에 워낙에 급하게 할 때는 사후에도 부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후에 회의록을 만들고 부서를 이게 하려는데 또 이게 나중에 만들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만들고 그래서 이게 그냥 차라리 사후에 만든 걸 그거는 이게 논란되는 문서니까 없애자. 이래가 없앤 건데 이거는 허위 공문서 작성도 아니잖아요. 시점의 문제지. 내용이 허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는 그냥 이게 초안을 만들었다가 없애는 거는 이거는 문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그냥 초안 만들다가 없앤 거죠. 법리적으로 아무런 이게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내란을 계엄이 내란도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도 계엄을 찬성한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문서 만드는 거야 뭐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이나 대통령실에서 만들었다 없앤 건데 한덕수 총리한테 무슨 이게 책임이 있겠습니까? 이걸 또 엮어도 너무 엮어서 마치 이게 사후에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가 허위 문서를 폐기한 것처럼 참 이게 특검이 엮어도 이렇게 또 엮는 거는 처음 보네요. 사후에 허위 문서를 만들었다가 또 허위 문서를 폐기했으니까 여기 둘 다 이게 범죄 아니냐. 문서 폐기 또는 이게 허위 문서 작성 말도 안 되는 게 범죄를 엮어서 한덕수 총리까지 구속하겠다. 이런 이게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보복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뭐가 정치보복입니까? 정치보복이라는 게 내가 정치보복한다 말하고 하는 게 있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법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또 이게 팩트가 전혀 범죄도 안 되는 이런 걸로 이게 무자비하게 수사해서 엮어서 이게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이게 정치보복이지 뭐가 정치보복입니까? 이재명이가 정치보복은 조용히 해야 된다. 몰래. 노골적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시켜서 조용히 몰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걸 이게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가 구속되면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는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 왜 너것들은 안 가해서 해동을 했니? 아니 계엄이 있으면 이게 뒤수습도 해야 되고 법률 전문가들이 대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거하고 계엄 사후에 회의하는 건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안가 회의가. 말도 안 되는 걸로 또 박성재 장관이나 김주현 민정수석 계속 엮어열합니다. 그리고 그때 왔던 장관들 너것도 계엄에
너도 이게 방조했네? 내란 방조네? 이런 식으로 엮어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수사가 아니고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다 때려잡으려는 사냥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저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속되면요. 결국에 그 본인까지 옵니다. 대통령 구속됐죠.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 박성재 장관, 그 다음에 국무회의 또 장관들,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 윤상현 의원, 계속 이게 야금야금 특검이 수사하면요. 결국 이 자기 차례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거 외엔 답이 없어요. 국민이 뭐 하고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게 영장과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전부 완전히 겁먹고 쫄아가지고 그냥 내만 처벌 피하면 되지. 이래 움츠리고 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지도부 누가 되든 간에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나중에 가면 윤석열 대통령 집에 간 45명까지 처벌하고 제명하는 이런 게 엄청난 정치보복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겸 직후에 계속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때 정치보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재명의 정치보복이면 조족지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재명의 정치보복은 무자비할 거다. 그러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결국 나중에 가면 유튜버들, 일반 국민들까지 무자비한 그 광란의 칼춤을 출 거다. 이랬는데 제 예측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후퇴하거나 밀리거나 더 이상 움츠러들고 쫄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맞서서 이재명과 특검의 개망난이 특검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는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지도부 구성해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진짜 싸울 줄 아는 사람 지도부로 다 구성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안철수나 조경태나 말도 안 되는 윤석열과 단절해야 된다. 이런 극우 프레임 벗어나야 된다. 이런 자들이 국민의힘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재명의 부역자들입니다.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상민 장관이 상당히 억울하게 구속이 됐고 다음 칼날은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청구는 필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정치 보복입니다. 나머지 그 다음부터 줄줄이 아마 정치 보복의 칼날이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강하게 맞서 싸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민중기 특검이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교수 방까지 들어가서 대치하다가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강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저는 하나가 돼서 맞서 싸워야 된다.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 단식 투쟁을 하든 안에서 어떻게 하든 강력하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 더 이상 우리 자유파가 물러날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죽기를 각오하고 사직성의 각오로 이재명과 저 이재명의 부역 특검들하고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부터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